A가 0이 아니면 X 이퀄 뭐가 돼요? 우리 이 정도는 풀 수 있죠, 그죠? X 이퀄 A분의 B. 하나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한 개의 해. 한 개의 답이 있다. 이 경우에 저는 이 방정식을 자유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왜 자유방정식이라고 이걸 부르느냐?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A당을 찍느냐, B당을 찍느냐, 이런 선거가 있다 합시다. 그럼 저한테는 선택할 자유가 있고 여러분들은 선택할 자유가 없나요? 저한테도 선택할 권리가 있죠. 어느 정도. 여러분도 어때요? 나도 한 표, 여러분도 한 표. 그죠?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나도 자네도 똑같아. 그냥 X 이퀄 A분의 하나뿐이야. 그게 다르면 안 되지. 그거는 이상한 거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행의 자유. 저는 여행의 자유가 있고 여러분은 여행의 자유가 없어요? 그럼 되겠어요? 여행의 자유는 다 똑같이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이사를 가는 거. 저 이 동네 살다가 저 동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나나 자네나 다 똑같아요. 또 경제적으로도 이야기하면요. 아까 이야기하고 좀 다르게 기본적인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그런 자유는 다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아주 기초생활, 의식주의 아주 기초적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공동체가 다 좀 책임을 져주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돼요,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제일 밑바닥에는 기초적인 경제적 자유, 기초적 의식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위에 가면은 우리가 어떤 정당을 선택한다든가 하는 정치적 견해의 자유, 여행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뭐 그런 여러 가지 자유도 있는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또 같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걸 넘어서서 요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사고의 자유입니다. 무슨 자유? 이거를 많은 젊은이들이 또는 기성세대들조차도 또는 가정의 어린 자녀들조차도 이것이 잘 안 지켜져요. 사고의 자유. 한 가정에서 아들, 딸이 있고 부모님이 있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애한테 공부하라고만 한다면 걔한테 자유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머니들 너무 내가 뭐 센 수학, 공비 이런 사고를 하지만 공부하라고 자녀한테 만약에 강요를 한다면 그건 애의 자유를 빼앗은 거예요. 다른 비유로 말하면 꿈방정식으로 말하면 애의 꿈을 뺏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의 꿈을 왜 애한테 대입합니까? 애는 애의 꿈이 있지. 자기 별이 따로 있는데. 자유, 공부를 강요하는 것은 안 돼요. 공부하라고 한번 넣지, 서적 한번 말은 할 수 있어요. 그 엄마 나는 공부보다 축구가 좋아. 하면 축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이게 좀 다 연계된 이야기인데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부모님이 자녀의 꿈을 찾아주는 정도는 하면 돼요. 꿈을 찾아줘요. 부모님도 자녀의 꿈을 찾아주는 노력 정도만 하면 돼요. 자기 꿈을 심으면 돼, 안 돼? 그거는 자유를 뺏는 거예요. 근데 꿈은 찾아주도록 해야 돼요. 애가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이런 거 저런 이런 직간접 경험을 하게 해서 걔 꿈을 찾아주도록 부모님이 우리 경영차락 같은 활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자기 꿈을 애한테 강요하는 그런 자유를 빼앗는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만 기본적인 것만 지켜도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아주 기본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존중해 주는 거. 부모님이 혹시 자식 보고 내 자식이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이거 혹시 부모님들 듣고 진짜 조금 오해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내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자식은 소유물이 아니에요. 인격체입니다. 독립된 인격체예요. 꿈, 행복, 자유를 존중해 줘야 되는 인격체지. 내 자식이라 그러니까 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금 이야기의 주제는 본질은 뭘 이야기하고자 하냐.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자녀를 부모님의 사고에 가두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자유로운 사고를 하고 수 있고 자유로운 상상을 할 수 있고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줘야지. 부모님의 틀 속에 가두어두면 걔가 성인이 되면 무슨 선택을 자기가 할 수 있겠어요? 성인이 돼서 갑자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가정 환경이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가정 환경 이런 게 되려면 각자 그 자유를 존중해 줘야 돼요. 부모도 자식의 자유. 그런데 그거는 젊은이들한테 제가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사회생활에 놓으면 또 사회가 갖고 있는 관습적인 그런 데 얽매여서 사는 많은 걸 봅니다. 즉 지나치게 관계에 얽매여 사는 걸 봐요. 관계. 스스로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아주 명품 백을 사서 나도 그게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자기가 스스로 자유를 없앤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 비교가 그걸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나는 거기에 의미는 안 두는데? 퉁 쳐보세요. 그럼 얼마나 편해요. 왜 명품 그래? 하고 내가 왜 그 사고와 같은 사고를 해야 됩니까? 내 주변의 친구가 전부 명품백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명품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사고에 자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남 흉내내기에, 남 따라가기에 바쁜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다. 비교하고 남과 같이 되려고 그러고 자유의 궁극은 독립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그 자유. 그 궁극의 자유가 진짜 자유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젊은이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서로 그 어딘가에 갇혀 있어요. 어릴 때는 가정에, 가정 문화에, 나이가 들어서는 직장 문화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어딘가에 제도에 갇혀 있어요. 뭔가 틀 속에. 그거 깨야 돼요. 갇히지 마세요.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갇혀있지 않았다 생각해요. 뭐가? 그분의 사고가, 그분의 상상이, 그분은 좁은 감옥 안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그분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넬슨 만델라 대통령 같은 경우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냈지만 흑백 인종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간디 같은 분도. 그런 분들은 영원히 갇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을 가둬둬도 그 사람은 가둘 수 없어. 왜? 영원히 갇힌 적이 없잖아요. 영원히. 그게 가장 궁극의 자유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냐 이게요. 근데 그렇게 되도록 정말 진심으로 노력해야 돼.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삶,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삶, 누군가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삶, 그거 아니다. 진정한 영혼의 자유, 진정한 사고의 자유, 진정한 상상의 자유, 그것이 궁극적 자유고 그거를 명심하고 사는 것, 저는 그게 자유로운 삶이다 생각해요.